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미네소타 팀버롤브즈 팬들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불과 반년 전에 컨퍼런스 결승까지 갔던 팀을 지금 프랜차이즈 스타를 내보내면서 점점 밑으로 깔아앉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즌 초반이고 약 한 4분의 1 정도밖에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자, 미네소타의 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크리스 핀치 감독도 우리 팀에 지금 문제가 케미스트리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앤서니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목표를 놓고 달려야 되는데 지금 서로가 믿지 않고 또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긴다. 이게 핀치 감독과 에드워즈의 이야기였는데, 자, 그렇다면 미네소타가 올 시즌 현재까지 왜 이렇게 부진한지를 한번 진단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프시즌 막판에 나왔던 급작스런 트레이드였죠. 자, 보통은 10월, 그 다음에 9월 말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미네소타가 오프시즌 막차 트레이드를 탔죠. 그것도 팀을 위해서 헌신했던 프랜차이즈 스타인 칼 앤서니 타운스를 내보내면서 더 많은 충격을 안겨다 줬습니다. 자, 미네소타는 칼 앤서니 타운스를 뉴욕으로 보내는 대가로 미네소타가 받아온 선수는 단테 디빈첸조와 줄리어스 랜들이었죠. 이 줄리어스 랜들과 단테 디빈첸조의 연봉 디자인이 워낙 좋았고, 그러니까 팀 친화적인 연봉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칼 앤서니 타운스는 제가 트레이드 직후에 만들었던 영상대로 결국 미네소타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팀 샐러리의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는 칼 앤서니 타운스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즌 직전에 트레이드가 일어났고, 감독도 코치도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선수들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초반까지는 칼 앤서니 타운스와 루디 고베어를 투빅으로 내세웠던 그런 이 라인업의 장점들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자, 지난 시즌까지는 미네소타 투빅과 그리고 앤트맨으로 서부 결승까지 진출을 했었죠. 칼 앤서니 타운스와 앤트맨이 공격에서 원투펀치, 그리고 루디 고베어가 수비 중심을 잡아주면서 상당히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아주 페어링이 잘 되는 조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프시즌 막판에 급작스러운 트레이드를 단행했고, 칼 앤서니 타운스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나고 자랐기 때문에 미네소타와는 아예 인연이 없었죠. 그런데 그 미네소타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당연히 코트 위에서의 퍼포먼스도 좋았고, 그리고 미네소타 지역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런 칼 앤서니 타운스를 이제 곧바로 내보내자마자 이 10년간 활약했던 인사이드 에이스의 부재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루디 고베어는 이제 15점, 16점 넣기는 어려운 선수고, 애초에 공격력이 좋은 자원도 아니고, 그리고 나즈리드 같은 경우에는 칼 앤서니 타운스와 포지션이 좀 다르잖아요. 빅 윙이고, 나즈리드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베어 혼자서 팀의 인사이드 득점을 도맡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이든 맥데니얼스가 또 득점력이 좋은 유형도 아니고, 물론 줄리어스 랜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칼 앤서니 타운스가 제공하는 그런 아주 널찍한 스페이싱, 그 다음에 또 칼 앤서니 타운스가 가지고 있는 그냥 물리적인 높이, 평균 블락을 1.5개씩 하는 선수는 아니죠. 자, 하지만 그래도 칼 앤서니 타운스의 기본적인 물리적인 높이가 주는 그런 위력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미네소타가 아주 오랜 시간 관심을 갖고 있었던 단테 디빈첸조의 효율과 볼륨이 그야말로 폭락떡락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즌 후반기가 저는 플로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활약상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지만 사크라멘토 킹스 시절도 그렇고 디빈첸조는 그렇게 효율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본인도 엄청나게 활약을 했었고, 그 다음 시스템에 적응이 돼 있었던 뉴욕을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키식스맨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슛 셀렉션도 안 좋아, 그리고 크리스 핀치 감독의 공격 디자인도 별로야. 이러다 보니까 디빈첸조가 완전히 슈팅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칼 앤서니 타운스의 트레이드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받아올 수 있는 자원들도, 물론 줄리어스 랜들과 디빈첸조가 나쁜 선수라는 건 아니고, 랜들은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 받아오는 대가가 아쉽지 않았나. 또 여기에다가 단테 디빈첸조가 완전히 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트레이드 손익 계산서는 미네소타에게 좀 가혹하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더 거시적으로 바라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칼 앤서니 타운스를 내보낸 트레이드는 현재까지 미네소타에게는 경기 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샐러리를 놓고 봤을 때는 좋지만 경기 내적으로 팀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딱히 재미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크리스 핀치 감독의 쓰는 선수만 쓰는 성향.
쓸럼쓸 성향이 너무 세요. 일단 크리스 핀치 감독은 대표적인 주전 성애자입니다. 벤치를 잘 안 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출전 시간을 보면 앤서니 에드워즈 37.6분 많이 뛰고 있습니다. 줄리어스 랜들과 루디 고베어 둘 다 빅맨인데 34분 전후고요. 제이든 맥데니얼스가 30.8분, 그리고 단테 디빈첸조는 25.8분인데 키 식스맨이죠. 네, 25.8분이니까 오히려 마이크 콘니보다 더 많이 뛰고 있고요. 마이크 콘니는 나이가 87년생이다 보니까 출전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즈리드와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24분씩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주전 5명, 그 다음에 24분, 25분 뛰는 선수가 무려 벤치에서 3명입니다. 그런데 이 8인 로테이션이 끝이라는 거죠. 끝이에요. 여러분, 럽 딜링은 보이시죠? 저 친구가 지금 8.4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 나오면 잘하거든요. 근데 실수하면 핀치 감독이 바로 불러들이고 웬만해선 출전시키지 않고 저 8.4분도 단테 디빈첸조와 마이크 콘니가 동시에 빠졌던 날에 확 오른 수치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조시 마이나, 루크 가르자, PJ 도지어, 테렌시 셔넌 주니어, 조 잉글스. 자, 물론 어떤 팀에 가더라도 10번째, 11번째 선수는 출전 시간이 적어요. 그런데 보시면 니켈 알렉산더 워커와 그리고 랍 딜링엄의 출전 시간 차이 보세요, 여러분. 15.7분이에요. 이거는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 핀치 감독이 8인 로테이션으로 82경기 치르잖아요. 100% 에드워즈, 줄리어스 랜들, 루디 고베어 가운데 한 명은 퍼집니다. 다치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퍼진다는 거죠. 퍼지면 뭐가 되나요? 기복 심해지죠. 효율 떡락하죠. 그럼 플레이오프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일찍 짐 싸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4-25 시즌 현재 미네소타의 벤치 기록을 살펴보면 벤치 출전 시간은 16분으로 전체 26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분 이상 뛰는 벤치 멤버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벤치의 평균 출전 시간은 16분, 26위입니다. 벤치의 평균 득점은 33.6점으로서 18위. 그래도 나즈리드라든지 디빈첸조가 득점은 해주고 있다는 뜻이긴 하지만 굉장히 과부하가 많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출전 시간인 거죠.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허슬, 스탯 모두 다 10위권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의 벤치는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크리스 핀치 감독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벤치를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조시 마이낫은 그렇다 치더라도 랍 딜링엄 저런 친구들은 지금 경험치 먹이면서 키워야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 출전 시간이 어이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랍 딜링엄이 11경기 뛰면서 8.4분인데요. 3.8득점. 자, 야투와 3점이 50%예요. 8.4분 뛰기 때문에 당연히 지표는 적죠. 그런데 뒤집어서 설명을 하자면 저렇게 적은 출전 시간 내가 볼 터치도 못하고 진짜 땀이 나지도 않았어. 땀이 나지도 않고 정말 경기 감각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야투 53.50은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가비지 게임일 수 있잖아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길을 터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비지 게임이어도 그 가비지 시간에 나오는 선수들끼리는 미친 듯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기록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시키지 않는 것 자체가 핀치 감독의 고집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시 마이나, 루크 가르자, 그 다음에 PJ 도지어, 테렌시 셔넌 주니어 모두 6.1분 이하. 그러니까 거의 그냥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벤치를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네소타가 현재까지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망가진 팀 디펜스입니다. 자, 지난 시즌에 최소 실점 1위였어요.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최소 실점 10위, 그 다음에 디펜시브 레이팅 12위. 나쁘지는 않죠. 그냥 탑10 언저리니까. 그런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너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저는 미네소타가 올 시즌에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점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야투 허용률도 1위였는데 올 시즌 보이시나요? 야투 허용률이 19위입니다. 그리고 블락샷 5위에서 블락샷 23위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틸도 6위였는데 18위로 떨어졌습니다. 3점 허용이 3위였는데 여전히 허용 개수 자체는 적긴 합니다만 수비 리바운드 개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죠. 자, 세로 수비, 가로 수비가 다 안 됩니다. 디펜시브 레이팅 떨어지죠. 그리고 카렌서니 타운스가 없기 때문에 리바운드 개수나 혹은 블락 개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렇죠? 하지만 또 스틸 자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디빈첸조와 줄리어스 랜들이 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로 수비가 좋아졌거나 팀 디펜스의 밀도가 높아졌거나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 핀치 감독 역시도 선수들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카렌서니 타운스 한 명만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카렌서니 타운스가 미네소타 시스템의 중심이었잖아요. 그 선수가 급작스레 나가다 보니까 핀치 감독처럼 전체적인 조정 능력이 좀 떨어지는 인물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수비가 폭락했습니다. 선수만 바뀐 것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의 대처도 좋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전과 백업 1번이 30개 팀 가운데 저는 가장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콘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매너도 좋고, 그 다음에 엠베스 뛰는 동안에 테크니컬 파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매너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사실 마이크 콘리는 은퇴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또 팀과 연장 계약을 맺었지만 14경기 25.5분 8.1득점 4.7어시스트, 뭐 기록만 제가 읊는 게 아니라 야투가 32.4%입니다. 3점 34.2%. 25.5분이라면 저는 마이크 콘리가 지금 기량에 비해서 많이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단은 지금 마이크 콘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도 마련해 두지 않았어요. 단테 디빈첸조를 뭐 1번으로도 볼 수는 있잖아요. 뭐 2번에 가깝지만 디빈첸조가 사실상 지금 마이크 콘리의 백업 역할을 하는데 야투 34.8% 던지고 있습니다. 안 던져야 되는 수준이죠. 3점 31.5%의 자유투도 흔들려요. 그렇다고 플레이메이킹이 좋고 패스를 잘하고 그 다음 이타적인 마인드가 있냐? 뭐 그렇지도 않거든요. 3.2 어시스트가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디빈첸조도 완전히 야투 고장이에요. 주전과 백업 1번이 지금 이 모양인데, 그러면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랍 딜링엄이 1번인데 지금 마이크 콘리와 디빈첸조가 저런 식으로 농구를 하고 있는데 딜링엄이라는 로터리 픽 루키를 지금 쓰지 않고 있다?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고집 아닌가요? 왜냐하면 랍 딜링엄이 무슨 투웨이 계약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2라운드 지명자도 아니고, 로터리 픽 바깥도 아니고, 언드래프티도 아닌데 미네소타가 공들여서 뽑은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수의 포지션이 그 팀의 가장 약한 포지션이라면 당연히 응당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선수를 그 짧은 시간 나와서 야투 50, 3.50%를 때려박는 선수를 8.4분 동안밖에 쓰지 않고 있고 지금 DNP를 여러 차례 만들어내고 있는 건 저는 자충수라고 생각을 해요. 미네소타가 지금 이런 이유들을 뜯어내 보면 그냥 추락할 수밖에 없다. 향후 행보가 방향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앤서니 에드워즈가 때로는 무리할 때도 있고, 제이디 맥데니얼스가 굉장히 답답한 공격력, 답답한 판단력으로 일관할 때도 있지만 그건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더블팀 왔는데 패스하지 않고 스텝백으로 3점 갈긴다? 돌 던질 수 있나요? 못 던져요. 왜? 3점을 그렇게 던지는데 40% 이상으로 넣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에이스 역할을 해낸다면, 형, 루디 고베어가 그러면 샐러리 너무 많이 접어먹잖아. 루디 고베어 때문이야. 저는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루디 고베어는 그냥 강점과 약점이 이번 시즌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변수는 아니라 그냥 항상 상수라는 거죠. 루디 고베어와 앤서니 에드워즈는 올 시즌 미네소타 부진해서 저는 논의되지 말아야 될, 논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선수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상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감독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집, 그리고 1번 포지션, 마이크 콘리가 87년생이고 그 다음에 단테 디빈첸조를 트레이드 영입하기 전에도 백업 포인트가 별로 없었는데 그 메인 볼핸들러 역할을 뒷받침할 세컨 볼핸들러, 그 다음에 세컨 유닛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프런트 오피스의 실수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팀 디펜스가 저 정도로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크리스 핀치 감독은 그냥 주전들 굴릴 생각만 하고 있으니 아쉬운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루디 고베어를 내보냈어야지. 왜 미네소타는 미네소타가 헌신했던 10년 동안 뛰었던 칼 앤서니 타운스를 왜 내보내는 거야?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루디 고베어를 트레이드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단 수뇌부들이 루디 고베어를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루디 고베어를 트레이드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 실수다, 내 실책이다, 나는 언제든 잘려도 좋다라고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칼 앤서니 타운스의 계약 기간이 훨씬 더 방대했기 때문에 타운스를 내보낸 것 자체는 실책이 아니다. 다만 그에 따른 대처나 그 다음에 또 뭐 선수단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미네소타의 일시적인 부진은 살아난 미러키와 달리 저는 필라델피아만큼은 아니더라도 계속 5할 승률 언저리에서 저는 고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미네소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과 6개월 전에 컨퍼런스 결승 갔던 팀입니다. 그런데 그런 팀을 사실상 한 세미 해체시켰죠. 그리고 그 대가는 현재까지 아주 혹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미네소타에 대한 여러분의 전망도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이 또 제 농구 지식에도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